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보겸 씨와 같이 2022년 3월, 2월 말 3월 정기총회 시즌을 앞두고 올해 예상되는 다양한 재미난 이야기들 다루면서 조지의 비례대기 입법을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시장에 들여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때 좀 이렇게 일본 차들이, 그러니까 현대차가 결국은 일본에서는 잘 안 팔릴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예, 제 생각에서는 현대차들에 대한 일본인 네티즌 평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보면은 도요타의 그 거의 떠오르는 경쟁자로 인식하는 또 분위기가 또 있어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도요타에 끌려가지 말고 그 현대차가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에겐 또 BTS가 있으니까. 네. 자, 지난 시간에 중국 쇼트트랙 불공정한 게임의 룰 얘기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에 이제 화면에 제가 띄워놓고 있지만 이틀에 한 번 벌어지는 이 불공정한 이 만행들, 폭거들, 뭐 한 달에 한 번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그런 것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옛날에 이런 거래가 많았거든요. 일본에서도.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 금융시장이 개판된다 이래가지고 아베 정부 때부터 대대적으로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코퍼릿 거버넌스라든가 그 거버넌스를 규제하는 상법, 이런 자본시장법은 우리보다 훨씬 좀 이렇게 선진화되어 있다, 수준 높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틀에 한 번. 무지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겁니다. 진짜 이틀에 한 번이면 1년에 100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주 5일째니까 1년에 100건이면 진짜 거래일 치면은 이틀에 한 번이에요. 무지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 제가 적어놓은 이런 것들이, 거래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 각각에 대해서 뭐 상법을 고치고 자본시장법을 고치고 세법을 고치고 공정거래법을 고치고 무슨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치고 세법 시행령, 뭐 상법 시행령, 거래소 규정, 이런 거를 일일이 다 고치자 그러면은 언제 그걸 누가 다 하냐고. 그래서 큰 틀에 있어서의 뭐가 중요하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라는 어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코퍼릿 거버넌스의 큰 그 생태계를 규정하는 가장 큰 원칙을 정하자, 바로 잡자라고 하는 게 이제 상법 제 381조의 사망을 뜯어 고치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사의 충실의 의무를 규정한 법인데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의 의무를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 여러분들 회사의 계좌에 손대지 마세요. 손대면 횡령 배임으로 잡혀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상법은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사분들이 회사의 계좌는 손을 안 대. 그럼 손을 댈 계좌가 어디가 있어? 동료, 다른 주주들, 비지배주주 계좌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사들은 자기를 선임해준, 자기를 뽑아준 그 회장님, 지배주주한테 잘 보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법은 듀티 오브 로열티를 그냥 회사에만 다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사는 회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회사의 계좌에 손을 대면 안 돼. 그럼 어디에다 손을 댄다? 비지배주주 거를 빼와서 지배주주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래거든요. 소액주주. 네, 소액주주 것을 빼서 네. 지배주주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데 이 대한민국의 동학개미들은 쇼트트랙 보면서는 막 열받아가지고 소주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내 계좌에 우리 가족의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엄청난 불공정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어쩌다 한번 뭐 LG 엔솔 같은 거 하나 나오면은 막 으이씨 내 주가 빠지네 막 이러면서 조금 이제 흥분하고 그러지, 이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암적인 존재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인지하더라도 그냥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냐? 누가 바꾸나요 이걸? 어렵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바로 오늘 오늘의 주제 주주 제한 등등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제한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 사실은 본물이라고 썼는데요. 그렇게 본물도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나 그래도 강매 콩나듯이 이루어지고 주주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는 주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마찬가지거든. 계좌가 다 털리는 거는. 주가가 빠져서 털리거나 지배주한테 발려서 털리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주주 제한을 하는 소액주주들이 늘고 있다. 자, 주주 제한이란 무엇인가 우리 보겸 씨가 한번 좀 깔막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주주 제한이란 무엇인가? 제 363조의 이 상법이 상법. 상법? 예.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분의 3%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 혼자 가지고 있거나 여럿이 함께 가지고 있거나 3%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6주 전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6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2주잖아요. 6주면은. 그래서 보통 3월 말에 마지막 주 주총을 한다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주주 제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는 기업 주주가 있을 것 같고 이미 한 주주 제한 몇 개를 들여다볼 텐데 이 주주 제한을 하게 되면은 주총에서 의안 설명을 들어야 되고 또 심지어 이제 표결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사 선임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사 선임하자. 이사 선임을 두고 표결할 수 있는 겁니다. 주주 제한을 하면 그렇습니다. 뭐 상법 360조 보면은 주주 제한은 어떤 거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놨어요. 상법 360조부터 363조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주 신세계 지난번에 우리 한번 했죠. 광주 신세계. 예. 광주 신세계 소액 주주들이 주주 제한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 보겸 씨가 쭉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신세계 소액 주주 모임 대표 김남훈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광주 신세계의 최대 주주였던 정용진 부회장께서 지분 전량을 당시 주가 대비 20% 프리미엄 주당 27만 4천 원에 넘겼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주가는 폭락해 현재는 17만 원대에 머물고 있고 수많은 소액 주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일반 개인 소액 주주들은 공동 대응하고자 소액 주주 모임을 만들었고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은 질의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래와 같은 1 있고 2 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야, 참 현재 광주 신세계는 현금과 단기 금융상품에 1,700억 원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와 이마트에 임대해주고 있는 부지의 가치는 대략 4천억 원 수준입니다. 금호구석에 맡긴 보증금이 5,280억에 달합니다. 매년 500억 정도의 현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정 부회장 주식 매각 후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3천억도 안 되게 폭락하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쓰레기 취급받고 있는 게 무엇 때문인지 이사님들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을 신세계가 오도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읽어주시죠. 그래서 많은 소액 주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 회장 매각 때 같이 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주주가 쥐꼬리 매당도 참았던 주주가 가까운 경쟁 백화점 가지 않고 주주라고 일부러 더 먼 광주 신세계에 찾았던 주주가 모두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항의에 기껏 내놓은 대책이 겨우 배당 성향 20%라는 게 더욱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의 재무 상황은 20%가 아니라 100% 배당에도 충분합니다. 정부 회장이 40억대 투자로 2천억대 수익을 올리게 도와준 신세계가 나머지 소액 주주들에게는 그거나 먹으라는 듯이 인심 쓰고 생색내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기업 가치와 성과는 모두 주주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향후 100% 자회사화한다면 정당하게 가치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업 성과에 걸맞게 주주 환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게 진짜 ESG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래서 세 가지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볼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1. 소액주주 지분 전량을 정용진 부회장이 매각한 가격에 27만 원인가요? 매각한 가격에 신세계 측에서 공개 매수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100% 신세계 자회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상장 폐지든 뭐든 좋은데 공정하게 폐지해라 이거예요. 공정함. 우리가 계속 지금 공정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쇼트트랙만 공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계좌에 미래를 운명을 좌우할 이런 시장에서의 거래 자체가 공정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회장은 27만 원이고 나는 소액주주라고 17만 원이고 그러면 공정이 안 공정해요? 불공정하죠. 근데 이런 내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이제 주린이 대표 주린이냐 대표 주린이. 아니 정용진 부회장은 뭐 아주 그냥 경영을 한 지가 오래됐고 여기 와서 주주로도 오래 있었고 그다음에 이 경영을 하는데 따르는 리스크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경영을 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27만 원에 이렇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소액주주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루 만에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한 달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거 제각각이고 잠시 머무는 그냥 나그네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에까지도 이렇게 뭐 똑같이 이렇게 공정하게 뭐 대접을 해줘야 되냐 이게 말이 되냐 라는 반론을 펴면 우리 주린이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주린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주의 그 가치는 네. 뭐 대주주나 소액주주나 같이 동등한데 그 한국이 특히 일부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불공정한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배주주 일가는 회장 일가는 대를 이어서 이 경영을 하느라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 언제 망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렇게 큰 리스크를 지고 지분도 막 50% 이를테면 A기업 지분을 50% 들고 가면서 그렇게 큰 부담을 지고 가는 거다. 그에 대한 보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우리 시민들이나 분들이 그래 그분들은 그만한 고생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게 마땅해.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회장님 일가는 그에 합당한 대접을 충분히 받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받아 어떻게? 기업 회장실 회장 방에 가봤어요? 회장을 안 가죠. 그 큰 기업은 운전기사가 몇 명이고 차가 몇 대고 그 회장실에 딸린 비서가 몇 명이고 비서도 뭐 수영비서, 반비서, 납비서 그다음에 이제 어디 갈 때 따라다니는 외국 따라갈 때 가는 비서 무슨 비서 이 비서팀이 있잖아 비서팀 비서팀장은 아주 그 탑 티어 임원이에요. 비서실장은 그리고 그 양반이 평소에 그 쓰는 법인카드 무한도잖아 무제한이잖아 무제한 검은색 카드, 블랙 카드 무제한이잖아요. 네. 뭐 판관비 뭐 어디 뭐 직원들 임직원들 애경사 챙겨요. 그 누구 돈을 챙겨? 다 회사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의전을 다 평소에 해주는 거예요. 왜? 회장으로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아시겠어요? 그 회장실 방에 가봐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미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받고 있다. 그냥 월급도 많잖아요. 임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사라고 해가지고 뭐 은퇴할 때 되면 그 퇴직금이 또 어마어마해요. 또 배당도 많이 받고 있잖아. 해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미 저 회장님이 회장이라는 이사라는 이유로
뭔가 누릴 만한 특권이나 권리는 이미 평소에 많이 누리고 계시다. 충분히 120%. 오케이?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현금 배당 성향 현금 배당 성향을 최소 50% 이상 올려주십시오. 이번에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신세계 광주 신세계가 8,500원? 예, 이번에 또 8,500원. 8,500원 했더니 막 기사들이 역대 최대의 배당이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전년 대비 약 143% 증가해가지고 증가했다고. 소액주주들을 엄청 배려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주주들은 이건 기자가 쓴 거고 정작 주주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번에 8,500원이 배당 성향 단기 순이익 대비 25%야 25%. 8,500원의 배당금이 합쳤더니 단기 순이익 대비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 25%인 거야. 근데 소액주주 대표 모임에서 주장하는 배당 성향이 몇 프로라고요? 최소 50%. 예, 50%입니다. 절반밖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정말 이 주주들의 어떤 그 불공정에 대한 어떤 그 목마름이 큰 거죠. 갈증이 너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으로라도 보상받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저 앞에 읽어드린 거 보면은 광주 신세계 재무 상태나 뭐 투자 뭐 이런 거 보면은 투자도 별로 안 하는데 그냥 100% 다 해라. 순이익 100% 다 배당해라 막. 그래도 광주 신세계는 끄떡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매년 500억 정도 현금으로 수익이 그러니까요. 정도니까. 네. 그래서 현금 배당 성향을 최소 50% 이상. 그래서 이 소액주주 모임이 이제부터 회사에서는 역대 최대 배당입니다. 그랬더니 소액주주 모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우리를 아직도 너무 정말 물로 보는 거 아니냐. 이제부터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다.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방금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광주 신세계 주식 30만 주를 소각해 주십시오. 야, 이제 소각도 하고 이제 배당 성향도 좀 이번에 한 거에 더블 올려라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주 신세계 주주 제안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후속 그 보도를 우리 김보겸 씨가 한번 손을 댔으니까 멸공은 또 우리 또 황님 씨가 있잖아요. 멸공. 대한방직 주주 제안 보겠습니다. 이 대한방직 얘기는 한 2박 3일 잠 안 자고 대한방직 스토리는 2박 3일 잠 안 자고 해도 사실 부족함이 많은데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한번 대한방직 스토리를 한번 다뤄볼 특집을 한번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한번 준비를 해보고 원하지 않으면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원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뭐 해봤자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뭐 구독자도 별로. 나 진짜 아니 이 불공정을 다루는데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하니까 뭐 다들 만족하나 봐. 불공정한 대접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공정하다고 제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숫자로 얘기해 주잖아. 맞습니다. 그럼 최소한 호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호응도 안 해. 그럼 뭐야 그 얘기는? 그래 불공정하지만 어쩌겠냐.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결국은 계속 그런 불공정한 대접을 받아도 나는 모르겠다. 저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뭐. 항상 봐주시는 그 팬분들이 계시니까. 팬분들이 있어요? 있긴 있구나. 자, 대한방직 주주 제안 짧게 한번 좀 우리 그 위에 거기 아래에 있다. 아래. 예. 거기 한번 잠깐 읽어주시죠. 제목 제69기 정기주주총회에 의한 주주 제안. 발신인은 대한방직 주식회사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상법 제363조의 2등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 제안을 하오니 제69기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주시고 제출하는 의안을 요령 상법 제363조에 정하는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통지와 소집 공고에 기재하여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또한 제6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의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주주 제안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3%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설명할 기회를 주실 것을. 네. 그래서 의안 잠깐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사 선임 있어요. 이사 선임과 감사 선임 이게 크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사회 멤버인 이사를 우리 소액주주 비지배주주에서 선임하겠다, 표결하겠다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자 오경원 씨, 사내이사로 이호준 씨, 그 다음에 성봉두 씨, 장육 씨, 신상용 씨, 손수정 씨, 손주항 씨, 뭐 이렇게 있으시고, 감사 선임의 감사 후보자도 역시 강기혁 씨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뭐 주주 제안이니까. 그 다음에 이외에 조강피역 박영옥 주식농부께서도 주주 제안을 하면서 지금 이번 주총 때 소액 주주로서 목소리를 한번 내보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장사 주주 제안이 있으면 한번 모아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지 않는 주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벼랑 끝에 가면 극대극으로 대치하다 보면 결국은 둘 다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만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윈윈의 그 중심은 뭐다? 바로 주비보다 공정합니다. 주주 평등권이다.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상장사에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LG엔솔 얼마나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요.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뭐 이것뿐 아니죠. 물적 분할하고 상장하고 이런 거. 카카오 얼마나 시끄러워요 지금. 카카오페이 저거 왜 상장한다 지금 난리. 카카오뱅크 뭐 페이. 근데 앞으로 또 상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SK온 LG엔솔 때문에 상장을 미뤘거든요.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자, 오늘 주주 제안 이야기 다뤄봤고요. 더 재미난 이야기는 좀 이렇게 이 주주 제안에 관계된 분들을 한번 모셔다가 얘기를 들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주주 제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